지하 주차장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식당은 도복도로 차량을 적용했고요. 북측으로는 지상 주차를 설치하여 지상 주차는 총 76면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선 계획입니다. 동측과 서측 출입구는 보행자 전용으로 기존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며 북측하고 남측으로 차량 전용 출입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식자재 운반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주차 동선이 추가하였고 비상 차량은 북측 남측 출입구를 우선시하며 비상시에는 어느 출입구든 다 교사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지하층은 지하 주차장, 기자실 및 도서실을 계획하였고 교사 진입 방법으로는 부출입구 진입과 좌측의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그리고 13동에 있는 램프를 이용하면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은 주차 대수는 총 76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1층 평면도입니다. 행정실 및 관리실 등은 남측을 바라보며 계획하였으며 보건실은 비상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출입구 인근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상상 이론 교실 같은 경우는 가변연벽을 적용하여 유동적으로 공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2층은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부 계단을 설치하였고 남측으로 일반 교실을 배치하였고 다목적 교실에 수전 등을 설치하여 가사실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수전 등을 설치해서 가사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홈베이스 및 오픈형 휴게 공간을 적용하였으며 가운데 오픈형 계단과 롤 스크린을 설치하여 방송 및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3층 평면도입니다. 스마트 강의실을 남측으로 배치하였고 과학실을 북측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실 사이에는 약품실 및 전실 등을 두어서 관리의 용이성을 좀 높였고요. 교사 가운데는 홈베이스를 배치하여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상 4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4층 같은 경우는 3층하고 같은 형태고 남측으로는 스마트 강의실 배치하였고 북측으로는 과학실과 미술실을 계획했습니다. 중앙에 홈베이스를 배치하였으며 1층 공부교무실 외에 각 층에 약 1.5실 크기로 각각 교무지원센터가 각 층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붕평면입니다. 지붕층은 태양광 패널 및 창고 천측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면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층부를 무거운 색상의 재료를 수평적으로 적용하는 포디움 디자인 형태를 구현하였으며 전체 주 재료는 벽돌, 화강석, 라인 콘크리트 패널, 테라코타 등으로 주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시야 차단 및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은 영농삭기 벽돌을 영농삭기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벽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라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수평적 요소를 주었으며 창폭이 일정한 패턴으로 크기 변화를 주어 좀 단조로움 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달리 주 재료가 이쪽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주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단면 계획입니다. 층고는 지하층이 4,500, 지상 1층이 3,900, 지상 2, 3층이 3,700, 지상 4층이 3,800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층의 천정고는 2,600을 적용하였고 도서실 같은 경우는 3,000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오픈 계단 전면 2층 부분에 롤 스크린을 적용하여 좀 개방감과 더불어 활용도를 높이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실내 재료에 대한 마감 계획입니다. 실내 투시도입니다. 이거는 지하 1층의 인테리어 도서실 부분에 있는 실내 투시이고요. 사서실이나 그런 거 학교 측에 요구하셨던 부분 다 적용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같은 경우는 서가와 열람실 중간에는 롤 스크린을 해서 안쪽에서 학습처럼 이용할 수 있게 롤 스크린 같은 걸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쪽으로 서가고 1층 올라가시면 별도로 소모임실이 또 맞은편에 4칸 정도 소모임실이 따로 있고요. 다음은 인공지능 상상 이름 교실입니다. 인공지능 상상 이름 교실 같은 경우는 천정이 오픈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마감이 별도로 있고 오픈 천장 인더스트리 디자인이라고 저희가 카페 같은 데 많이 보시면 천장이 열려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자인 형태로 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무빙홀을 설치해서
1.25cc씩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 인테리어 홈베이스입니다. 이쪽은 3층, 4층의 중간에 있는 홈베이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3층, 4층에 있는 과학실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실내 자료 같은 경우는 홀이나 복도 같은 경우는 보통 테라조나 친환경 수성 페인트, 친환경 금속재로 분석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다르게 한 게 복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금속 흡수정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림이 좀 적을 겁니다. 저희가 이쪽에 적용한 것 같은 경우. 그리고 기타 화장실이나 도기 자기재 타일 같은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저희가 프로링 바닥재를 사용한 거나 불연천정 텍스나 그런 거를 다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도서실 같은 경우 요새 화재나 그런 걸 좀 중요시 돼가지고 벽체 같은 경우 마그네슘 분재 같은 걸로 해서 중분연 이상재의 중분연 이상의 재료 같은 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벽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을 주려고 라인 콘크리트나 그리고 벽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학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290mm짜리 벽돌을 보통 저희가 200짜리 벽돌을 많이 사용하는데 290mm짜리 벽돌을 사용해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목삭기 같은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좀 더 적용한 적도 있습니다. 검토 의견 및 조치사항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총 검토 의견 주셨던 게 학교하고 한 것까지 해서 총 6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의견 자체가 111건이 있었고요. 111건 중에 저희가 부분 반영 및 반영 미반영을 한 거에 딱 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달라고 해주신 거는 저희가 다 반영을 되어 있는 상태고 안 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하 1층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여건상 좀 만들기가 시스템상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1층에다가 대신 중기실 쪽에다 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던 걸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되는 거 빼고는 저희가 99건에 111건에 중에서 그 한 건 빼고는 전체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가나 다용도실을 그러니까 다목적실을 가사실로 사용하거나 기타 학교 측에서 요청하신 것들은 다 지금 현재 도면은 다 녹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한 7개월 정도 해서 이번 결과물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거라든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면 설계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선 설계사에서 좀 전체 반영을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하나 저희가 지금 내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부 조금 좀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 최상층에 저희들이 천문대를 하나 구성하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선은 추후에 준공 이후에 천문대가 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시공을 할 거고요. 아마도 준공되면 각종 보험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정산을 하면은 금액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그 천문대 그 시스템 그 하드웨어를 하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거의 여태까지 하면은 보험료 정산하면 그 정도는 준공 정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산 금액 보고서 저희들이 공사 완료 후에 좀 배치하는 걸로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우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에 대해서인데요. 9쪽입니다. 사서실 앞에 이제 흐릿하게 그려진 게 대출 반납대인데 화면으로 볼까요? 9쪽으로
지하 1층 평면도입니다. 네, 여기 사무실 앞에 흐릿하게 그려진 게 이제 대출 반납대일 텐데 여기서는 지금 대출 반납대가 저 기둥 뒤편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인지 사서실이 세로로 좀 밀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벽체가 좀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실내 투시도에는 대출 반납대가 기둥 옆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아, 기둥 여기까지 있고 그 뒤에 공간을 여기 가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 벽이 민 게 아니라 지금 투시도에 나와 있는 게 저희 도봉과 그대로 나와 있는데 대출 반납대 이 뒤에 그 기둥까지 있는 거 맞아요. 그 사서대가 그거 맞고 이 뒤에 공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실이 제가 아마 1평을 요청드렸을 정도는 때 나옵니다. 네? 1평은 나옵니다. 1평 이상이 아. 나옵니다. 우선 사서 그 데스크 뒷공간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평면도에는 대출 반납대가 기둥 뒤로 표시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동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아, 전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사서실이 이렇게 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모양이 바뀌었나 뒤에 해가지고. 가구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벽을 살짝 빼내는 게 그 가구 같은 거 옆면이 안 보이게 해주려고 이렇게 살짝 빼놓은 거예요. 가구, 그러니까 벽을 살짝 빼준 거예요. 아, 그러면 혹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서실 그 투시도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던데 유리로는 안 되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협의회가 아닙니다. 이제 채권 보고의 부분이고요. 네. 지금 아마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시공을 우선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선 발주를 하고 네. 공사 단계 때 가서 어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벽체가 너무 좀 돼 있으니까 좀 개방감 있게 유리로 좀 바꿔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시공 단계 때 그때 한번 학교 측에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좀 반영하는 걸로 우선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도 지금 오늘은 이런 의견이 있구나 알고 갔고 추후에 이제 우선 발주가 우선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좀 있으면 애들 겨울 방학 때는 우선 착공이 들어가야지 이제 학생들 학사일증이라든가 학습권 침해 최소로 하려면 올해 겨울 방학에는 좀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발주한 후에 공사 단계 때 시공하고 나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시공 전에 우선 사전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의견 다시 한번 취합을 받도록 할게요. 그때 가서 예산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좀 반영하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그 조감도 보면은 혹시 이대로 태양광 패널이 다 배치가 되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예, 지금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게요. 이제 너무 인면 디자인을 많이 고민을 하고 하지만 시설계 때 저희들이 각종 법령에 따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연도별로 각각 강화가 됩니다.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32% 이상을 신재생으로 해야 된다. 하다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쪽으로 우선은 좀 배치를 한 부분이라 좀 너무 좀 꽉 찬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는 법령을 좀 이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웬만하면은 또 외부 공간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외부 공간은 또 어떻게 또 다른 현상으로 인해서 좀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하려고 지금 패널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 교실 앞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층 교실 앞에 바닥에 붙여있는 거 말씀하시는 예, 네. 그쪽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됐을 예. 때 그 열기나 아니면 눈부심이라든지 눈부심은 각도가 태양 쪽이라 외부 쪽이라 눈부심은 그렇게는 없을 거예요. 하고 만약에 눈부심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창에다 썬팅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응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각도라든 그런 부분에서 반사라든가 그거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열기도 크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반사에서 열이 남지는 않을 거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사용성 문제가 된다 하면 그 전면부 유리창 그런 부분에 좀 뭔가 보완을 해서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실 면적에 비례해서 냉난방도 같이 들어는 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남학교이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도 교실이 너무너무 뜨겁고 덥다 그렇게 하는데 저것 때문에 교실의 온도의 변화는 없을지. 지금은 말씀대로 냉난방기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다르게 기존 교사들과 다르게 이 건물은 녹색 건축이라는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제로 에너지 인증 건물이기 때문에 단열 그런 부분에서도 창호라든가 단열재에서 더 성능이 확보됐기 때문에 같은 마력의 냉난방기라도 여기 건물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이제 부족해서 벽걸이 냉난방기도 다른 교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 이 급식실까지가 연결되는 차양 시설을 예, 아까 저기 동영상 보시면 저희들이 우선 차양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지금 보이진 않는데 보여요. 네, 그쪽으로 저희들이 도복도 차양은 우선은 학교에서 반영을 해주시고 저도 우선 입장은 짓고 나서도 급식실까지 이동하는데 우천시라든가 좀 날씨 효과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우선은 부족하더라도 요 아이템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좀 기가 좀 안 돼. 마이크 좀 이 자료 말고 건축도면 먼저 주신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면 지킴이실이 내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킴이실도 이번에 좀 반영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정문 쪽하고 아마 그 건물과 주차장 사이가 하나의 큰 스트리트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보더라도 교문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문을 제대로 했는데 지킴이실도 일반 컨테이너 그거 갖다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지킴이실까지 같이 좀 병행했고요. 지킴이실 내에도 지킴이 종사원들의 좀 편의 때문에 화장실도 좀 별도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여쭤볼게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아까 그 3D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었는데 예. 그 중앙동으로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예. 그 연결 통로가 있는 그 상태에서 개방이 된 건지 아니면 실내가 다 막혀 있는지. 지금 사업비 때문에 총 3개 층이에요. 2층 지금 새로 건물 짓는 1층에서 연결되는 거는 이 중앙동 2층에 연결이 됩니다. 거기는 오픈이고요. 그리고 새로 짓는 2층에서 중앙동 3층에 연결되는 거는 실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셨던 게 최상층 주요 신설하는 3층에서 여기 중앙동 4층 강당하고 여기 시청까지 연결하는 그건 외부 5개 공간입니다. 실내로는 저희가 좀 어려웠던 부분을 좀 예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연결복도에서 그러니까 안전 난간은 예. 원래 법적으로 1.2m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예. 2.7, 2.8m까지 올려놨어요. 2.8까지 올렸어요. 1.7m까지 전에 그런 난간이 1.7m 이상으로 해당되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7m까지 저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요 건물의 중앙에 큰 오픈된 공간이 있을 거예요. 스텝 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난간대를 다 2.7m, 2.8m 다 높게 했습니다. 1.7, 2.7? 1.7. 1.7. 2.7이면 저기 보통 이만큼 정도 난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운동장 쪽에서 차고 주차장 쪽을 바라보면요. 지금 조감도 보면 운동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바라봤을 때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스탠드석인지 혹시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스탠드 맞습니까? 몇 칸이 들어가 있나요? 3단으로 제작도 지금 현재 3단으로 3단으로요. 원래는 이제 스탠드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주는 공간들이 있어서 이런 공간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원래는 그냥 포장면이었는데 옆에 이제 경사로도 있고
우측에는 뭐 계단 5개 계단도 있어서 그 공간이 조금 이제 운동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 좀 비용을 들여서 스탠드로 우선 많진 않지만 한 3단 정도로 우선은 좀 해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만약 예산 나오면 이제 차량 부분들도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은 나중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우선은 좀 스탠드까지만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예, 말씀.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각 층의 화장실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학생들부터 이용하는 게 2층부터 4층까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2층부터 4층까지가 보통 학생들이 이용 일반 교실이 있는 건데 지금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게 여기가 방통부도 같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화장실은 남자 여자 두 개 다 쓸 수 있게 해놨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남자만 쓰게 해놨어요. 여기가 남학교 중점이니까 오른쪽 같은 거 남학생 걸로 해놔가지고 좀 크게 해놨어요. 이쪽 오른쪽은 거의 좀 일반 교실 한 칸 반 이상 크기로 해놨거든요. 일반. 그러면 혹시나 이게 이제 지금은 남학교인데 예. 이게 또 이제 뭐 10년이나 뭐 이런 후에 공학으로 전환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화장실 개선을 해서 아예 바꿔야 돼. 남자 여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큰 데를 현재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지금 거예요. 말씀이면 우선은 좌측에 있는 거는 평상시에는 교직원 화장실을 쓰시면 되고요. 방통 고등학교 할 때는 이제 여자 화장실 쓰시면 될 거고 학생은 이제 우측에 있는 이 큰 규모 여기는 또 보시면은 양치실도 분리를 했어요. 화장실 내배 쪽에 양치실도 분리를 해놨고 전용으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 공학으로 바뀐다, 비율이 조금만 바뀐다 하면 그때는 이 공간을 다시 헐어서 리뉴얼을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참, 예, 예. 그리고 저기 옥상에 예. 그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 지붕하고 예, 옥상에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지붕하고 창고 지붕하고는 지금 분리가 돼 있나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창고라는 게 이제 나중에 예. 천문대 할 자리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시설 투자하려면 콘크리트라든가 골조 있으면 깨려면 또 비용도 들어가고 예.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창고 부분은 쉽게 철거할 수 있게 건식벽, 전식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런 개념인데요. 그냥 예.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뭐 단열재가 중구련층 이상이 되는 그런 단열재로 해서 우선 패널이 들어가고 나중에 천문대 개설하면은 그거 그대로 떼어서 그 슬라이딩 그 천문대 관련된 하드웨어를 설치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좀 반영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천장 부분에는 뭐 전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예. 벽부형으로 미리 다 해놨어요. 예, 옆으로. 네, 벽으로 해놨습니다. 전원도 전원이요. 또 천문대 관련해서는 준공하고 나서도 아마 학교랑 좀 협의를 많이 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 나중에 좀 비용이 또 추가 안 되게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벽하고 거기다가 이제 랜선하고 그 CCTV 선. 아, 예. 그거는 예. 저희가 예. 통신하고 전기한테 얘기를 해서 예. 미리 벽 쪽에다 다 배설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중 아세스 플로어든 이중 바닥재든 그 천문대 쓰면 그런 게 사용돼야 되니까 미리 배설해서 그쪽에서 딸 수 있게 예. 벽 쪽에다 다 해달라고 했어요. 이쪽 벽에다. 냉난방기도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예? 냉난방기. 냉난방기하고 예, 예. 그래서 전원. 예. 전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전원은 예, 예. 나중에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설계상으로는 냉난방이 했던데. 예, 예, 예. 우리는 스탠드용으로 해야 돼. 그거는 미리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전에 왜냐면 원래가 여기가 천문대에 있던 위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거니까 그거에 충분히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놔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원이나 이거는 다 미리 넣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우선 큰 틀은 저번에 나중에 보면 주신 거 그대로 해서 반영해 놓겠습니다. 아, 예, 예. 요 공간도 뭐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난방시설, 냉방시설 그리고 각종 이제 랜선이라든가 전기시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인입은 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 놓도록 할 거고요. 아마 제가 좀 말씀드린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은 좀 서로 좀 도움해 주시고 나중에 공사할 때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공사할 때도 한 번 정도는 좀 저희한테 좀 협의를 할 거예요. 똑같이 오늘 얘기 나왔더라도 한 번 정도는 또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하면 또 빠뜨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잘 체크해 주셨다가 추후에 또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 오늘은 요대로 마무리하고 그 공사하기 전에 한 번 더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얘기죠. 아까도 저기 도서관 예, 담당하신 도서관. 선생님도 그렇고 인테리어 보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말씀대로 저는 예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업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이날은 저희도 웬만하면 반영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큰 범위가 벗어나는 것들, 이 전체적인 건물의 컨셉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좀 틀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지향을 할 거고요. 근데 우선은 웬만하면 좀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좀 미리 철골조 할 때부터 골조 공사할 때부터 협의는 안 할 겁니다. 거의 마감 단계 때 그때 가서 예. 한 번 정도 마감 전에 재료 마감에 대해서도 샘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 번 좀 자리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가지만 하나만 예, 간단한 건데 말씀하십시오. 저기 아까 조원규 대표님께서 저 반영하셨다고 했는데도 창고 옆에 이렇게 된 것이 창고 그것이 이제 그 저쪽 태양광 패널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예, 방어막이 울타리는 울타리인 예, 거죠? 옥상의 예, 예. 울타리는 저희가 예, 예. 이제 반영을 예. 그 말씀대로 요 작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외부 공간으로 쓰게끔 예, 예. 안에서도 하지만 외부 쪽에 여기 출입문을 넣거든요. 예. 평상시에는 내부에도 출입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랑 연계되게끔 해서 출입문도 넣고 하니까요. 여기에서도 또 야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게 아마 예. 울타리라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거기 계단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는 혹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면적은 이게 좀 적은 면적은 아니에요. 예. 예. 왜냐면 이쪽으로 한다면 출입문이 또 간섭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도 우선은 시공하기 전에 좀 현장을 직접 보시면은 지금 이거 상을 보지만 그때 가면 골조가 다 짜일 겁니다. 그때 예. 한번 현장을 보시고 아 이 정도 규모면은 조금 위치. 적다 싶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예. 옮기는 쪽으로 보는데 예. 마감재는 뭐 폐쇄형은 좀 어렵습니다. 외부 그리고 높게도 못해요. 예. 왜냐면 높게 하면은 아까 외부 인면에서 난간이 내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희 난간 높이에 맞게끔 우선 할 거고요. 예. 근데 학생이라 좀 넘어갈 수 있긴 할 텐데 그래도 구획으로만 우선 나눠줬다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저번에 봤을 때는 여기서 빼낸 태양광 패널이 저 주차장으로 갔었는데 그게 거기로 안 가고 그냥 2층 그 앞으로 다 올라오는 네, 거죠. 우선은 배치도 좀 열어주시면요. 그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36% 맞추다 보니까 그때 이 면적에다 다 깔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부득이하게 2층에 거기 전면부에 놓는데 나중에 저 주차장 부지는 이 학교의 수건 사업인 다목적 강장 중축 부지로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 1층은 필로티를 띄워서 필로티 주차장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동과의 급식시동이 너무 머니까 2층에는 식당 그리고 3층부터 이제 다목적 강당 하고 학생 수가 부족해지면 이제 기존 식당을 리뉴얼해서 일반 교실로 써서 교사동으로 쓰는 그런 전에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 이런 개념으로 조금 나중에 접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우선 주차장 부지에는 좀 편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그 이벤트성 때문에 좀 철거하고 없어질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좀 그때 그렇게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말씀? 예. 그 중앙동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 예. 분리가 돼서 별개로 따로따로 써요? 여기 있던 아마도 여기 게 아마 저기 공간으로 다 갈 거라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전기 담당자한테 다시 여쭤보고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간동으로 다 이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간 지금 활용 지하- 때문에 예 여기 지하에 중앙동에 있던 게 물탱크도 있고 전기실도 있는데 물탱크는 그냥 있고 그렇죠. 이제 전기만 여기 쓰는 물탱크는 있어야 되겠고 이제 전기는 수별 전반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로 다 하나로 해야지 학교에서도 관리하시기가 나으실 거예요. 분산돼 있으면 유지 관리면 더 어려우시니까 이번에 할 때
조그맣게 할 바에는 그냥 크게 하나 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 제가 듣기로는 우선 중앙동에 있던 거 없애고 아니면 중앙동 걸 이전을 해서 거기다 재설치라지 그것까지 제일 효율적으로 모르는데 우선 중앙동에 있던 전기실은 없애고 이 공간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본관과 후동의 사이에 있는 그 땅 밑에 묻어져 있는 이제 그 관로라든가 관로 이런 거는 다 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와서 사업비가 부족했던 게 그런 사업비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새로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학교의 메인 동이 1동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넘어갔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거에서 다시 각동으로 다 넘겨야 되거든요. 전기든 통신이든 소방 관련된 감지기든 그런 관로라든가 설비 공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가스도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뒷동에 있는 도시가스도 이설을 하다 보니까 이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하는데 이번에 싹 새로 하신다 보면 될 겁니다. 아까 저번에도 말씀해 정화조 철거라든가 그런 것도 싹 해서 오수라든가 그것도 다시 한번 싹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사용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땅 파면은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싹 해서 이걸 새롭게 하면은 학교에다 그 도면을 다시 드릴 거예요. 요것대로만 우리는 이 선이 있다 하면 유지관리에서는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터져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지금 내역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 좀 마감재가 조금은 좀 적게 들어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큰 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1차고 그런 부분이라도 좀 만약 빠뜨리더라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아, 예. 실은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태임의 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운동장 여기 조회대 앞에 그 남포에서 가져온 오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석, 정원, 조경석. 예.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제가 좀 저도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무는 몇 가지 수종을 되게 받아서 네, 지금 이설해가지고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 측이 새로 개설되는데 단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은 쓰자고 우선 토목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최종적 반영되는지 제가 지금 체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2차적인 거는 기존 거 재사용하는 게 1차고요. 근데 저희가 뭐 남는다고 하면은 다른 데나 이제 뭐 했던가 좀 감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남포 오석을 구해오셔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아니면 하신 걸로 남는다고 하면 학교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다가 좀 모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돌산도 만들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조경석 부족한 데 있으면 좀 더 채워놓을 수는 있으니까요. 우선은 저희가 재시공하고 남는 물량이 생기면 학교 측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용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하면 그때 그 의견 듣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구체적으로 붙박이는 뭐를 설치해 줄 거라던가 아니면은 구체적인 투시도는 이렇다라던가 그런 거 혹시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붙박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 사야 되는 가구는 뭐라고 보고 공사할 때 해주는 붙박이는 뭐고 이런 거를 원래는 붙박이가 저희들은 우선은 도면에 고정식 가구는 몇 개 안 돼요. 네. 저희들 그 리스트는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나머지 거는 학교에서 저희들 비품비 드리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가구를 사용해서 배치를 하시던가 해야 될 거고 직접 가구하는 거는 홈베이스에 고정식 의자 그리고 도서관의 중앙에 이제 나무 인조 조겨 있는 데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에는 저희가 인테리어 가구류는 거의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 리스트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의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 제가 남바를 알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인테리어 가구 뭐 어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하나만 더. 예.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투시더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이렇게 이 자재를 써서 이런 색깔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춰서 가구를 준비하고 예, 마감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체 마감, 천정 마감, 조경, 바닥재 거의 요거와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여기 나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작 가구입니다. 이건 저희들 공사비에 들어갈 거고 나머지 위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원형 테이블, 이동식 가구들은 학교에서 이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거를 사시던 아니면 이거와 또 다르게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신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도 보면 언밸런스한 걸 갖다 놓으신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학교에서 좀 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의 실제 이제 구성된 다음에 가구는 구성된 다음에 들어와야 되니까. 예, 아니 오늘은 구입니다. 발주하기 전에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려야지 그래도 공사할 때도 마음이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실에 전자칠판은 예, 그거는 안 저희 되나요? 공간재고자가 비품비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전자칠판으로 써야 되는 예산이 그 이제 비품비로 주신다고 하는 그 5억 안에서 하기에는 예, 근데 말씀대로 지출 비중이 너무 많이 커서 다른 전자칠판 구매하는 전자칠판 예산 교부하는 타 부서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미래국가든 제가 좀 당연히 모르는데 거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또 예산을 좀 요구하셔서 좀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우선은 공간재구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 학교 예산을 배부하면 반반이신 것 같아요. 전자칠판 없으시면 전자칠판으로 올인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그냥 가구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는 근데 우선 저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저희들 사업 저희 수업과에서 관련된 공간재구 사업에서는 5억밖에 저희들이 좀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범위 내에서 비품과 각종 학습 기자재 전자칠판이 좀 그거를 조금 나름대로 잘 구성하셔서 좀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부족하면 또 타 재원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찰 후에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신다던가 그런 거는 그 저희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하는 저희 강남구청 공간재구 사업밖에 제가 없기 때문에 타 사업이라든가 그거는 좀 학교에서 좀 알아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학교는 전자칠판이 없는 걸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새로운 건물에 전자칠판 놓을 수 있게끔 그 벽체는 콘센트, 각종 인터넷 선, 통신선 그런 것들 노출 안 되게끔 딱 벽체에다 매립을 시켜놓을 거예요. 그러면 선 쫄 때 하고 하실 필요 없게끔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비는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제 철거가 되는 본동과 후동에 30개의 교실이 있었는데 예, 개축을 하면서 26개의 교실이 돼서 예. 4개의 교실은 이제 중앙동으로 옮겨야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앙동에 4개의 대한 교실을 전 개배치에 만들기 대한 위한- 뭔가 인테리어 수선이라든가 그런 부분 네, 그 부분을 그거는 가능성이 말씀대로 있는지. 추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296억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중투 재심의를 받아야 돼서 받으면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중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로 증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당초 설계 최초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또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증액은 주시면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천문대처럼 잔액서 잔액이 진짜 업체마다 틀려요. 보험료를 다 타가고 중공장산에 최소로 해서 잘 관리해서 하는 사업자 반면에 그냥 잘 관리 안 하고 나는 그냥 토해낼 거야 그냥 안 가져와서 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중공정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적게 남는 경우들도 있고 그 잔액을 봐서 저희가 어차피 계속비니까 2027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도 2027년 상반기 끝나니까 상반기는 어느 정도 잔액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우선순위라든가 그걸 한번 우선 천만대가 1순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 학교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이 재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3월 전에 교실은 완성이 돼야 돼요. 예. 천문대는 조금 뭐 시간이 조금 지나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3월 1일자로 하여튼 39개가 확보돼야 되니까요. 그 교실은 근데 지금 4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예산을 지금 짜르고 있어요. 더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때 가서 다른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다가 아니면 없다, 진짜 어렵다 하면 중간 정도 돼서 우선은 저도 중간 봐가지고 자네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공공사 설계 변경 통해서 가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요거밖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방안들은 많이 예산 따오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반영이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좀 발주를 해서 12월 착공이 우선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또 따오가면 이 사업이 또 늘어져요. 늘어지면은 그만큼 저한테는 리스크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예산적인 리스크. 해마다 단가, 인건비, 재료비는 올라가요.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사업비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 목표 잡고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발주를 하고 나서 추후에 이 사업비 잔액까지 할지 아니면 도저히 어렵다면 타 재원을 따와서 그것대로 할지. 근데 인지는 하고 있겠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나머지 셋이는 갈 데가 없다. 예, 내시니까 내시는 갈 데가 없다. 기본적인 리니어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고민하고 추후에 공사 단계 때 하고요. 지금 설계 단계 때는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고 지금 내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시잖아요. 결정이 되더라도 1년 후입니다. 1년 후가 되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때 시점 봐서 고민을 하도록 할게요. 예. 혹시 다른 의견? 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상무 주무관님이시죠? 굉장히 학교 전체적으로 잘 꿰뚫고 계시고 아주 섬세하게 다양한 부분을 이렇게 잘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 193억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예, 그거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2011년도에 별바라기 천문대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때 건축이 됐는데, 정식 건축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제 이 건축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 게 4천 내지 5천 정도 천문대 건축비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천문대요? 예, 4천 내지 5천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어떻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자 건축할 분들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선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로 우선은 그때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견적 받은 게 대략적인 몇 군데 업체인데 실제적으로 하면은 좀 다시 협의를 해서 좀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제가 2011년도에 별바라기 천문대를 처음에 거기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천문대 학교 아이들도 지도하시고 그러신 또 이덕수 대표님도 와 계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교육청에서 해서 그분이 굉장히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아마도 지금 좀 발전할 때 조금 저희들이 미스한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한번 좀 피드백해서 혹시 한번 좀 자문 한번 받아보고 기존에 저희들이 나중에 철거를 할 때 좀 뭔가 좀 더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추가적으로 피드백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다 되시고. 그럼 더 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의견 사항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전하기 전에 지금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을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우리 그 유성재 의원님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학교 구의 동문이셔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요거를 추진하시는데 이게 원래는 이 사업이 이제 개축 정도만 리모델링 정도만 됐지 이제 완전히 개축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힘써 주셔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의정 때문에 바쁘신데 오늘도 요거 있다고 하니까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셔요.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